여기가 우도에 와도 잘 보지 않는 곳이에요. 아까 톨큰이라고 하는 게 여물통이라고 하는 거의 명칭이라는 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도를 항공사진으로 제가 자료에도 심어놨는데 보면 이쪽이 제일 높아요. 132m로 제일 높고 저쪽으로 가면서 주로 이제 30m의 대지인데 소 머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오름이라고 하는 이제 단성 화산체를 부를 때 제주도에 368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여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단면을 볼 수 있어요. 송화산에 가서도 그런데 어떻게 우도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단서가 여기 있어요. 선생님들 눈에 보이면은요, 눈에 보면 제가 그림을 그리면, 자, 저기 폭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비와산 폭포 있는 쪽에 이런 선이 하나 보이면서 층리들이 보여요. 네. 그죠? 네. 이거는, 자, 화산 활동의 수송화산 활동에 의한 응애구예요. 이 응애구와 응애화는, 저기 성산 일출봉도 있는데 저것도 줄무늬 보이죠? 네. 저런 게 화산 활동에서 용암이 물을 만나면 급격히 폭발하면서 사암처럼 깨져요. 그걸 응애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층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응애구가 제주도 응애하고 응애환도 하나의 오름인데 제주도에는 해안가에만 있어요. 그런 이유가 제주가 180만 년 전에 만들어질 때 바다였고 고온의 현무암이 25도의 물을 만나면 급격히 폭발하면서 잘게 쪼개져요. 그리고 쌓여야 되는데 그런 형태 중에 경사각이 25도 미만의 완만하고 큰 것들, 성산 일출봉은 아니고요. 어디가 대표적이냐면 고산의 소월봉, 용머리, 그 다음에 송악산, 이런 것들은 응애환이라고 불러요. 만들어지는 과정은 똑같은데 규모의 차이예요. 용암의 양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런데 몇 개의 응애구가 있는데 얘도 수송화산 분출인데 사면의 경사가 대략 25도 이상, 대신 마그마방에서 용암의 공급은 조금 적은 거예요. 그러나 응애구와 응애환의 공통점은 수송화산 분출에 의해서 물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제주에서의 물은 바닷물이에요. 그게 지하에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이 응애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평균의 수면 아래에서 고온의 용암이 분출하면서 물을 만나서 급격히 폭발해요. 이게 필리핀의 탈화산에서 1964년도에 조사가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한 25km까지. 어느 정도의 폭발력인지 알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였었냐면 2010년도에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할 때였어요. 그게 주로 이제 북유럽의 항공기의 차질을 빚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세먼지들이 항공기 제트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 굳어져서 엔진이 셧다운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유낙하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1년도에 그리스는요 디폴트 상황까지 가요. 이게 이제 수송화산 분출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됐냐? 만연설에 의해서 가능했었던 거죠. 근데 제주는 바닷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쌓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서 보면 수풀로 덮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요, 실은 누구랑 동일하냐면 저 오른쪽에 있는 응애구의 터프랑 동일해요. 우리가 여기서 터프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들 교과서에는 응애암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 집게암이라고 나오는 게 있죠. 화산학에서 응애암, 집게암은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응애암은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집게암은 퇴적암의 여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차이는 입자 사이즈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전문적인 용어는 빼고요. 여감, 원마도 좋죠. 동글동글하죠. 삶도 풍화침식에서 원마도라고 그래요. 그 둥근 정도를. 라운드리스, 원마도가 아주 좋아요. 그러나 얘네는 화산 소설성 퇴적암이에요. 기온은 화성암이지 화산활동이지만 쌓여가는 메커니즘이 퇴적암이기 때문에 풍화침식을 당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앵귤러하게 각져 있죠. 그런데 그런 큰 돌들이 쌓이면 집게암, 잘게 물을 만나서 급격히 폭발해서 쌓인 것들은 응애암. 그러니까 응애암과 집게암은 화산활동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화산활동에서 쌓인 오름이 368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원마돌들이 좋지 않아요. 그런 수화산 활동들이 해안에 한 10여 개 있고 나머지가 이제 중산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름을 탐방하는 많은 곳에 가는 곳은 전부 다 수성화산 분출이 아닌 자체 폭발에 의한 분석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섬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얘네는 소화산과 동일한 게 한 번 마그마가 분출한 다음에 응애구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바닷물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그 가지고 있던 자체의 용암을 분출해서 여기에 보면 이런 형태인데 수평으로 되어 있는 암석이 보이고 붉은색의 암석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소악산에서 보는 거와 동일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용암 연못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응애구가 분출해서 빈 곳에 바닷물을 만나지 못한 폭발력을 갖추지 못하는 자체 제주도의 그냥 현무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무암과 성분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연속해서 분출을 한 거죠. 그런데 해안에서 보는 그리고 이제부터 보는 여기에 현무암, 평균에 했으면 이쪽에 있는 조간대상에 있는 현무암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요. 얘네는 검은색인데 쟤네는 붉죠. 성분이 같아요. 그런데 왜 붉냐? 얘네들이 이 검은색의 표선이 현무암이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그건 조금 이따가 저쪽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얘네들 원래의 현무암은 Fe나 Mg 성분이 많아서 어두운 색이고 고온이잖아요. 얘네도 똑같이 Fe나 Mg가 많아요. 그런데 누구의 원인이냐면 아무리 응애구가 입자들이 바닷물을 차단한들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극이라는 게 존재하면 일부에 물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물과 철이 고온의 형태에서 바로 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eO나 산화철이죠. Fe2O3 형태로 되면서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녹슬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색의 현무암이 수증기나 물을 만나서 산화하면서 바로 굳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 가운데 있는 용암 연못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보러 온 거예요. 송악산에 가서도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송악산 서쪽에서 멀리 송악산의 그림을 보면 저쪽 해녀 타리장 쪽에서 보면 그 송악산의 여기서만 끝에 일부에서만 보이는데 여긴 전면에 보일 수 있는 제주도에 딱 두 곳밖에는 없어요.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기온을 알 수 있고 그런데 항공사진을 보시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실은 작은 요 위에 가면 이제 담수 시설이 있는데 또 하나의 분석구가 있어요. 민둥산으로 있거든요. 이 쇠머리 오름과 그 분석구 사이에 그 수원지가 있게 되는데요. 거기 민둥산이 하나 있는데 얘는
또 다른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석구예요. 그러니까 우도는요, 오름이 몇 개다? 2개여야 되는 거. 원래 수성화산 활동을 했던 소머리 오름의 응애구 하나,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분석구. 얘는 왜 분석구라고 부르냐면 아까 용암연못 할 때 했지만 응애환에 의해서 바닷물 차단된 상태의 자체 폭발에 의한 그 폭발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롬볼리온 분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략 한 350개의 분석구와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송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구 응애구 쪽에서는 송이를 볼 수 없지만 분석구 쪽에 가면 송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런 데 보면 응애구에 특히 잘 발달하는데 용암연못소 쪽에는 잘 발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절벽이 된 상태에서 입자들이 아니고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응애구는 작게 쪼개진 한 2mm 정도의 사이즈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절벽에 보면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움푹움푹 펴있고 제일 위쪽에 보면 크게 펴져 있는 곳 있잖아요. 그죠? 저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타폰이라고 부르는 풍화혈이에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치고 나면서 계속 와류가 생기면서 태풍에 의해서 계속 깎여 들어간 거죠. 그리고 수능에는 뭐가 나오냐면 타포니 구조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중생대 마이산, 거기는 중생대 여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여감이 계속해서 풍화에 의해서 빠져나오면 자연동굴처럼 이렇게 들어간 굴이 생기는데 제주도에서 타포니 중에서는 가장 큰 곳이 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타포니를 오후에 저랑 성산 일출봉을 가서 보는데, 죄송하지만 성산 일출봉을요 저희 관광에서는 올라가지 않고요, 힘들어서 해안가를 가면서 지질 탐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탐사를 왔을 때요, 일단 잔영상만 보고 질문을 좀 먼저 던져주세요. 왜 저기는 층리가 켜져 있는데 여기는 수평일까? 왜 색이 다르지? 우리가 눈이 보기에 입자 사이즈가 조금 다른데 왜 그럴까? 이러고 항상 먼저 해서 아이들의 사고를 좀 유발할 수 있고, 그냥 본 것만으로 다 지질학자 만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다 과학자들 만들려고 가르치는 거 아니듯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연환경을 수업 시간에 배우면서 이 소중한 곳에 살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느껴야 제주도에 대한 가치 이해하고 내가 어떤 곳에서 사는지를 행복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와서 왔는데, 얘들아, 이 스트롬볼리온은 말이야 1200도의 용암이 FEMG 있고 25도 상온에 하면 엄청나게 폭발해서 성층구 가는데 여러분들 대장장에 담금질 왜 하긴, 이러면 다 집에 가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위주의, 그러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조금 알고 아이들의 질문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질학적인 백그라운드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